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별일 없이 무사히 집으로 퇴근만 해도 우리 택시는 가장 잘한 겁니다. 자,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 봅시다. 댓글 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저도 운행이라도 기록을 남기든지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이번 영상은 댓글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택시 양수 준비 완료를 했고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은 가장 마지막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댓글 먼저 쭉 읽고, 우버 외국인은 장거리보다 단거리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버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죠.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뭐 내국인들도 많습니다. 새벽이나 이럴 때. 근데 낮 시간에는 관광객들이 확실히 많고, 그분들이 이제 여의도, 강남, 그다음 뭐 명동 이렇게 그 안쪽에서 이제 호텔 혹은 관광지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거리가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20대 30대 절대 강력하게 비추입니다. 이건 이제 젊은이들이 택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영상에 이제 댓글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이신 분들. 그분들의 뜻들을 한번 보죠. 자, 법인 3개월은 해보고 결정합시다. 적성이 중요하니까. 네, 이것도 괜찮아요. 법인을 개인 택시를 사기 전에 법인을 미리 경험해보고, 네, 특히 이제 65세 안 되신 분들은 그 처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법인을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건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죠. 이제 사고입니다. 만약에 경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래도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설렁설렁 할 수가 없죠. 아예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고 산업금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다가 네, 사고가 나면 좀 골치 아프죠.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회사 택시 경력 3년으로만 할 때는 회사 택시 기사님이 이제 거의 경력 마지막 줌이 돼서 이제 잘못해서 사고가 나시면 또 그걸 아는 피해자가 악용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뜯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회사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 택시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씁쓸한 일들도 꽤나 있었다. 요즘에는 뭐 운전면허로 되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목맬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사고는 나지 않게, 특히 이제 12대 중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개인 택시에 대해서 절대 비추. 자율주행차 나오는데 24시간 운행하는 자율자동차 경쟁하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자율주행 택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택시를 안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건 택시를 해보시면 이제 현실을 아니까 네, 자율주행 택시가 별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도 택시는 남아 돌아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도 남아 돌고, 자, 그렇다고 하면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자율주행 택시가 한 뭐 50대, 100대, 200대, 1000대 추가가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도 택시 기사님이 남아 도는데 자율주행 택시 1000대, 2000대가 서울에 뿌려진다 라고 해봤자 손님이 늘어나진 않죠. 어차피 손님은 한정되어 있죠. 자율주행 택시라고 손님이 뭐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아니면 안 타던 손님이 타는 것도 아니니까. 즉,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해서 운행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건 뻔하고 우리 기사님들 기준으로 보면 한 달 기준 평균 350 정도죠.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를 뭐 싸게 해서 5천만 원, 뭐 1억 정도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한 대 가지고 굴려서 한 달에 300 번다. 글쎄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나? 10대만 해도 10억, 100대면 100억. 근데 100억 투자해서 한 달에 네, 300이면 3천, 3억 나온다. 근데 문제는 그건 아무런 사고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100대 빵으로 남이 와서 때려박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택시야 뭐 그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자율주행 택시는 뭐 기기도 많이 달려있고 뭐 차값도 비싸고 수리하는데도 뭐 그런 뭔가들이 많이 달려있을 건데, 그런 차를 누가 와서 그냥 100대 빵으로 때려박아 버린다. 뒤에서 그냥 때려박든지. 그러면 그거 수리하는데 비용이나 네, 그런 것들, 거기에 손님이라도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차에 하루에 한 명도 안 토한다? 그건 확률적으로 거의 없죠.
한 10대면 몰라도 아마 한 50대만 돼도 하루에 한두 명 이상은 구토를 하겠죠. 구토를 해버리면 사실상 그건 이제 운행을 할 수 없죠. 그날은. 뭐 며칠 뒤에도 운행이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세차 다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직원 또 따로 있고 그건 당연히 차 운행에서 빠지는 거고. 자, 설령 그렇게 굴린다 하더라도 우리 기사님들도 지금 빈차로 길가에 서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손님이 없을 때는.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 1000대가 서울에 딱 뿌려졌다. 그 중에서 굴러가는 게 몇 대겠어요. 걔들도 길가에 막 서 있는 거야. 주정차로. 어차피 손님 없으니까. 굴러봤자 돈 아깝고. 그러면 도로 정체도 엄청 되고 가장 하위 차선은 이제 더 많이 늘어난 차들로 인해서 꽉꽉 막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라는 게 사실은 뭐 그냥 소설이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특히 한국처럼 택시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게 어느 나라에서 그게 유효하냐 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데서 자기가 자가용으로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차량들, 뭐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것들, 그 테슬라가 발전을 해서 자율주행으로 운행 가능한 정도까지 됐을 때 그걸 내가 자가용으로도 쓰다가 자율주행차로도 돈을 벌어오는 개념,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투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처럼 누군가가 사서 돈을 뿌려서 해야 되는 걸로 한다면 돈이 안 되는데 그게 뭘 하겠습니까? 아니 자율주행 택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기사님들이 그러면 다 일을 그만두고 자율주행 택시가 매출 다 찍을 수 있게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더 악착같이 할 건데. 그러면 글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운전 스트레스, 사람 스트레스. 그런 것도 있죠. 택시가 운전이나 사람. 네, 근데 그게 직장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보다 더 어려울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오히려 회사 택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 사람을 참 좋게 만나면 진짜 좋죠. 근데 반대로 정말 싫은 사람 만나면 너무나 매일매일의 출근 시간이 괴롭죠. 하지만 택시는 그렇진 않죠. 그냥 타고 내려버리면 끝이니까. 하지마, 제발 경쟁자 생기면 곤란해.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지금 노인분들도 이제 대거 나오시고 그분들이 할 게 없어서 택시 시장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게다가 20대, 30대까지 택시의 가치를 알아버리고 택시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 번호판 가격만 올라갈 테니까 하지마. 자,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빚이 없으시면 하시고요. 빚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하지 마세요. 빚이 있으면 신도 흥도 안 나고 금방 지치고 지겨워집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요런 사실 여유 있게 하려면 빚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악착같이 하려면 보통 기사님들이 하시는 게 있죠. 바로 신차 풀할부로 뽑기. 왜냐하면 이게 몇 년하고 이제 할부까지 다 까고 그러면 무료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긴장감을 일으키는 방법이 바로 풀할부 때리는 겁니다. 신차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매달 나가야 되는 할부 때문에 다시 또 한 몇 개월, 6개월, 1년은 악착같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할부 다 까면 또 다시 게을러지죠. 자, 운전대는 되도록 잡지 않는 게 좋다. 배달 오토바이가 초기 투자금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비명 행사할지 모른다. 월 120 버는 배달기사도 신호위반 버스에 비명 행사했다. 배달기사 개인 택시를 동급으로 본다는 젊은 애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아직 덜 살아서 40, 50대 되었을 때 빚 없이 개인 택시를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20대는 돈 모으는 게 어려운 줄 모르고 정신승리 중. 20대, 30대가 운전으로 먹고 살고 싶으면 개인 택시가 그나마 안전하다. 체력이 있으니까 한 달에 20일, 12시간 야간 운전하면 수입이 생각보다 괜찮다. 맞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시는 얘기가 그거죠. 이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쓰면 내가 돈은 더 많이 벌었을 건데 지금은 체력이 붙인다. 의외로 택시도 이제 체력이, 특히 야간이라면 체력이 붙이니까 결국은 젊으면 더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무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젊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 서울대 가는 사람에게 택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 뭐 솔직히 중견기업도 취업하기 힘든 사람. 근데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이 50%거든요. 네. 좋은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50%인데 중소기업은 솔직히 20대, 30대 때까지야 구하기 쉽죠. 근데 40대 나이 들고
급여는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디 들어가도 나보다 다 어린 애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중고 신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3, 40대, 40대 후반,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결국 창업시장으로 들어오죠. 그러다가 돈 다 까먹고 날리고. 오히려 그런 좀 불안정한 미래보다는 차라리 20대, 30대 때 바짝 모아서 개인 택시 시작하면 이건 뭐 크게 다칠 일 없고, 돈 걱정 없고, 뭐 거의 뭐 웬만큼 나라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냥 나가면 돈 벌고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야간일 위주로 하면 매출도 더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네, 이 의견과 저는 꽤나 동의를 합니다. 특히 배달일, 그러니까 오토바이 배달 같은 거 할 거면 택시 하는 게 훨씬 낫죠. 돈이 없어서 아마 그분들은 못 하시지. 돈이 여유가 있다면 한 1억 2천, 1억 3천만 마련할 수 있으면 배달일보다는 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택시가 좋죠. 택시는 웬만큼 내가 무리하지 않으면 뭐 큰 사고나 뭐 몸이 다치는 정도까지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배달일은 잠깐 신경 못 쓰면 길거리에서 정말 정말 너무 슬프게 네, 큰일을 당하죠. 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20대, 30대 때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세상과 인간을 경험하고 성숙해질 시기라고 봅니다. 택시는 세상 다 겪어보고 느긋하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 많이 경험하는 건 택시가 더 많이 경험하죠. 이런저런 정말 다양한 군상들을 다 경험하죠. 그래서 사람 경험 자체는 네, 택시가 더 낫고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회사에 들어가도 매일매일 자주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 열댓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몇 년 간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매일매일 다르게 경험하니까 사실 사람을 경험하고 재미는 개인 택시가 저는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비추 결혼 못함 3D 업종. 글쎄요. 어차피 요즘에 중소기업 가면 여자들이 결혼 안 해줍니다. 반대한다. 결혼 잘 못함. 글쎄요. 결혼 모르겠습니다. 개인 택시 가격 오르니까 오르기 전에 빨리 사는 게 낫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개인 택시 가격이 제일 싸다. 사실 우리나라는 개인 택시 가격이 네, 싼 편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보면 개인 택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서 하실 거면 빨리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하면 60대, 70대보다 수입 2배 이상은 더 벌 거다. 그렇죠. 보통 60대, 70대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하는 게 그거죠. 힘들어서는 이제 야간이나 옛날처럼 못하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한 30대 정도까지는 택시 일하면 돈 꽤나 만질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빨리 달리고 무리하면 그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 안 하고 만약에 배달 같은 게 어차피 위험한 건 더 위험하고 택배도 뭐 몸을 많이 쓰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런 일보다는 덜 힘들면서도 돈은 꽤나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 양수 준비 완료했습니다. 교육 자격 건강검진을 마무리했고 1억 1,200만 원의 면허 양수 예정이다. 서울이신 것 같은데 선택지 자 신차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 또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7인승 구입 후 카카오 벤티 가맹 영업시작. 그 다음에 2 신차 구입 후 그랜저 구입 후 우버 또는 카카오 블랙 가맹 영업시작. 3 중고 그랜저 구입 후 비가맹 영업시작. 자 저는 집안 사정으로 10시에서 20시까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택시는 처음입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냐. 근데 솔직히 아마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 이미 하고 계신 기사님들은 이 3번을 얘기 드릴 거예요. 시작할 때 네, 신차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은 중고차로 어차피 뭐 내가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모른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랜저 하는 기사님도 있고 그 다음 소나타 하는 기사님도 있고 전기 택시 하는 기사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뭐가 제일 맞는지. 근데 처음에 신차를 뽑아버리면 처음 시작하는데 신차로 뽑아버려서 시작을 하면 그게 잘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또 이제 2번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중고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주로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택시는 일반 차랑 운전이 좀 다르죠. 분명히 다른 게 있죠. 특히 이제 장시간 운전해야 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작하고 이제 적어도 사고 한 세네 번은 나야지 그나마 택시 기사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게 위험한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제 사고 나보면 이제 그때 깨닫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고 나서 새 차를 뽑으면 괜찮죠. 근데 처음에 새 차를 뽑으면 그걸 경험하다가 이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신차 뽑고 사고 안 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중고차를 추천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다만 이제 주행거리가 너무 길거나 뭐 좀 관리 안 된 차는 또 이제 새롭게 일 시작했는데 차가 말썽이면 택시 기사들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없는데 중고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 다음 중고에서 비가맹, 이것도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3번을 추천하는 이유가 그거일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처음 시작하는 상태에서 개인 택시가 어떤지 모르죠. 그리고 그 개인 택시가 나한테 잘 맞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개인 택시도 다양하고 운행 방식도 다양해요. 거기에서 어떤 운행 방식이 나한테 잘 맞는지도 몰라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뭐 묶여버리는 가맹에 들어가면 내가 택시에서 이것저것을 다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에 그냥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게 잘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고생을 하니까, 그 묶여있는 기간 동안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가맹으로 시작해보는 게 괜찮지 않냐. 비가맹으로도 이것저것 하고 뭐 콜도 이제 사실상 가맹으로 하는 것처럼 해볼 수 있죠. 뭐 올수락을 하면 그게 사실상 가맹이니까 올수락을 하면서 가맹을 하면 이렇구나. 그러면 이건 내가 운전을 하고 택시 하는 일에 맞나? 라고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골라 잡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콜이나 길방 비중을 내 마음대로 조절해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를 찾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님들에게 얘기하시면 아마 중고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신차 그 소나타 깡통으로 제일 싸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비가맹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다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추천하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긴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3번 쪽. 근데 중고 그랜저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저는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시작한다라고 하면 소나타 깡통 하겠어요, 그냥. 근데 솔직히 소나타 깡통도 아니고 저는 소나타 풀옵션, 빨리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 소나타 풀옵션에 비가맹으로 시작을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올스락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뭐 공항도 가보고 장거리만 노려보고 콜도 골라보고 길방도 많이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차 그랜저 구입 후 우버 또는 카카오 블랙 가맹. 자, 카카오 블랙 가맹은, 카카오 블랙은 그 그랜저급은 안 돼요. K9 최소 한 5천만 원대 줘야 되고, 아마 우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경험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초기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블랙을 한다? 그건 잘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문제가 초기에 투자금이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신차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 또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7인승 구입 후 카카오 벤티 가맹. 아마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나오는데 출고가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그 대형 택시용으로 이제 일정 이상 숫자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걸 보면 뭐 인기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이브리드 구입 후에 벤티를 바로 시작한다, 대형 택시를 바로 시작한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저라면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서 또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바로 뽑아서 대형 택시를 시작하면, 자,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이제 시간, 그러니까 계약 기간 자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차값도 많이 쓰죠.
자,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도 적어도 일정 기간 뭐 토해내거나 돈을 토해내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계약 기간을. 자, 그게 있죠. 반면에 비가맹의 뭐 소나타 정도로 시작을 하면 소나타나 K5 빨리 출고되는 걸로 그냥 뽑아서 시작을 하면 아니면 중고도 그랜저도 괜찮지만 그냥 차에 스트레스 받는 거 싫으시면 그냥 신차 소나타 K5가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그랜저나 K8은 이게 골목길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긁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나타 K5가 좋지 않을까. 이건 시작을 하면 첫 번째 묶이는 게 없죠. 계약 기간이나 뭔가 묶이는 게 없죠. 그 다음 수수료나 지출도 최소 비용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내가 나는 이제 웬만큼 해보니까 대형 택시가 맞겠어 라고 하면 넘어가도 큰 손해가 없잖아요. 자 묶여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소나타나 K5 같은 경우에는 팔아도 뭐 크게 금전적으로 중고간가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손해가 별로 없죠. 즉 이걸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자 이거 뭐 고급 택시로 간다든지 대형 택시로 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본다면 적어도 적은 비용으로 일단 안전하게 시작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시작을 이거나 대형 택시나 고급 택시로 시작을 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게 잘 맞으면 진짜 다행이죠. 근데 안 맞으면 정말 마음고생 심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나라면 3번을 추천드립니다. 비가맹으로 뭐 카카오, 우버, 온다 뭐 다 깔아보고 다 깔아서 이것저것 다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차는 뭐 신차 K5나 소나타 뽑아서 차 스트레스 없이 적어도 한 10만 15만 정도 한 2년 정도는 바짝 운행해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차가 조금 바꾸고 싶고 딴 건 다 만족하는데 차가 그렇다 그러면 차를 그랜저 K8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전기차 유지비를 좀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소나타에서 그 전기차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대형 택시나 고급 택시가 맞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건너가도 되고 네 그래서 택시에서 가장 기본인 일반 택시에 비가맹으로 네 해보고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니까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긴 하십시오. 다만 고급이나 대형을 시작부터 바로 하시려면 많이 고민하시라. 그건 발을 담그면 발을 뺄 때 너무 네, 금전적이거나 네, 시간이나 뭔가로 손해를 많이 보니까 쉽지 않다 발 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건 하시고 그럼 크게 걱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3번으로 비가맹으로 일반으로 소나타 정 뽑아서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일단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해봤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일 하시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집에 사고 없이 무사히 귀가해서 가족 볼 수 있으면 가장 잘하신 겁니다. 네, 욕심 내지 마시고 돈 욕심 내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택시 기사들끼리는 조금 좀 잘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 일반 차들은 이제 택시를 모르지만 택시는 지금 저 차가 왜 저렇게 가는지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는지 왜 저렇게 무리하게 유턴을 하고 뭔가 차선 변경을 하고 하는지를 우리 택시 기사끼리는 솔직히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는 막 빵빵거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저 택시 지금 저기 반대편에 손님 태우러 가네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콜 받아서 지금 유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리하게 저러는구나 라는 거 이제 대충 아니까 그냥 적당히 끼워주고 뭐 넣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좋게 가는 쪽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택시끼리는 서로 알 거 다 아니까 뭐 굳이 뭐 안 끼워주고 막 무리하게 막 그러지 말고 서로 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와주면 또 나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콜 받았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여기에서 막 무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택시는 뭐 자리 좀 비켜주고 뭐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 택시끼리는 서로 좀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저는 그렇게 끼워주는데
굳이 이제 어떤 택시들을 이제 안 끼워주는 앞에 가는 뭐 택시 그런 분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봤자 마음만 먹먹하고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을 뭐 하루에 한 30만 원씩 더 벌면 그러면 뭐 안 끼워주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택시 한 대 끼워준다고 해서 뭐 그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좀 배려를 해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오닉 5에 우버 붙어 있는 전기 택시 있거든요. 그게 저거든요. 저는 좀 많이 끼워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집에 귀가하십시오. 뭐 돈 좀 많이 버셨으면 뜨거나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곰탕 한 그릇 드시고 감사합니다.